안녕하세요. 지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곡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에 갔었냐면은 유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프리스쿨이나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5월 9일 날 우리 새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행사가 계속 뒤로 이렇게 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 타가지고 지금 탄 거 보이세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없지. 근데 왜 이렇게 나오시면 한마디씩 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 한마디가 이렇게 10마디가 돼갖고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뀌었어요. 네. 어머, 여기 이렇게 안고 싶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곡은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라고 있어요. 원래는 첼로 곡으로 더 유명한데, 네. 그런데 바이올린으로 조금 바꿔봤어요.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곡인데, 제가 왜 오늘 바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요, 바하는 매일매일 곡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곡들이 몇천 곡, 몇만 곡이 된대요. 그런데 그 바하의 악보를 사가지고 배를 타고 스페인 배가 가다가 풍랑에 부서졌어요. 근데 거기서 상자가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그 상자가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둥둥둥 떠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박 사건이 난 거예요. 그 바하의 곡들을 다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한국으로 좀 오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리서치를 좀 해보다가 첫 곡을 바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소리를 듣다가 또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니까 또 다르시죠? 예, 저도 그 옷 입었었어요. 저도 환자였어요. 근데 저쪽 독방에 원장님이 저를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요 친숙해요, 제가. 근데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왜 왔었냐면요, 여기 오른손에 여기 아기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알이 조금씩 생기다가 점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일을 할 때나 이렇게 뭐 이제 뭘 잡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크게 뭐가 없었는데요. 또 신기한 건 이렇게 하면은 바이올린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일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왕절개하고 요만한 진주알 같은 거 하나 꺼냈어요. 그거 잘 있죠? 아마도. 그래서 무기실 들어가서 저 했어요. 그래서 제 기록이 여기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여기 실수가 없어서 연습을 좀 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니 근데 병원에서 또 연습하니까 더 잘 되는 거 있죠. 왜 화장실 가면 공부 잘 되는 것처럼 그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지만 이제 새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겨서 이제, 모시게 돼서 뭐 여러 오피니언이 있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어요. 근데 참 서로 간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전에는 토론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침묵 그잖아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다는 게 이번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 언어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여러분은 요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아니야 2번이 좋아 이렇게 뭐 3번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번호가 무슨 문제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병원 분위기가 좀 더 하얘진 것 같아요. 그렇죠? 조명도 좀 더 이렇게 야시시 하시시 이렇게 해진 것 같고 참 좋으네요. 소리도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별명이 양주댁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양주에 살아요. 양주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사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방동에서 대방댁이 됐어요. 요즘 계속 이제 연주회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수험생이 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고삽이 있냐고. 근데 이제 아저씨가 헷갈리는 게 근데 이상해. 노래 소리가 나다가 악기 소리가 나다가 피아노 소리가 나다가 그 집에 몇 명이나 있냐고. 그래서 요즘 우리 경진 선생님이 또 노래도 연습하셨고 또 저도 연습했고 피아니스트 와서 하고 또 클라리넷 하는 선생님도 오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음악이 이렇게 나가니까 옆집 애가 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 애기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정말 10시 반,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너무 우는 거예요. 저러다가 애기가 숨 넘어가지 않나 이럴 정도로. 근데 물어볼 수는 없고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일을 나가면서 할머니가 와서 아기를 봐주시는데 할머니가 팔이 좀 아프셔서 안아주지를 못하시고 딸랑이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운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히게 저희 음악을 듣고 아기가 울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 없는 오늘은 제 동료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렇게 4분이나 계십니다. 그 4분을 위해서 신청곡을 하시면 제가 즉석으로 연주를 해드리겠어요. 네. 어떤 거 해드릴까요? 아니 뭐 트로트도 되고요.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생각나시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좋은 거로요? 네.
제 맘대로. 네네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스케르죠. 어디 스케르죠? 어떤 사람 거?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그러면은 아무거나라고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연주한 곡도 스케르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스케일 한다 그러죠? 스케일을 이태리 말로 고친 게 스케르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약간 헷갈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또 어떤 거? 맨 끝에 계신 분.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어우, 다 되죠. 찬송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어떤 거 해드릴까요? 네. 아이 정말 우리 다 울리려고 지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거 좀 이따 할게요. 그거 좀 이따 할게요. 안 그럼 우리 지금 불 다 끄고 주여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유, 네, 퇴근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를 또 준비해 드릴게요. 제가 약수동에서 자랐어요. 여기 약수역 있는데 거기 일본집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도 일본집이었거든요. 근데 마루에 이렇게 빨간 칠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항상 연습을 했는데 아까 내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꼭 거기 앞에 거기 바람이 제일 잘 통해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좀 해봐 이러세요. 아, 뭘 해? 이러면 내가 못 알아먹는 거 하지 말고 좀 내가 아는 곡 좀 해봐. 왜냐하면 할머니는 클래식 모르세요. 그리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아는 노래만 이렇게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제일 잘한다. 이러시는데 할머니가 가곡하고 우리나라 가곡, 그 다음에 옛날 노래, 1920년, 30년 그때 노래, 그리고 찬송가. 근데 우리 할머니 찬송가가요 무곡 찬송가예요. 악보가 없어요. 근데 착 펴면 할머니 노래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녹음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곡 찬송을 딱 펴면서 이거 해봐. 저는 악보가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딱 편 게 내영혼의 그 깊은 데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악보가 없으면 못 한다고. 그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글러먹었어. 아이고 안 돼. 이거 딱 보면 알아야지. 근데요 놀라운 건 요새 애들이 그래요.
요새 애들이 가사만 나오면 노래를 해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노래방만 가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반주가 물론 나오지만 저게 뭔 노래인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멋있는 남정네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요즘 그 팬텀싱어 많이 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안 나간 유일한 정말 제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제 같이 연주회 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래 우리 저기 장 선생 뭐 팬텀싱어 어떻게 생각하냐? 좀 나가보려고 해서 나가지 마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성대 결절이 온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을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장보광 파페라 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텀싱어에 나가지 않은 장보광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노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Fly Me to the Moon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어깨를 흔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들어주셔야 돼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No,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다시 크게 박수 해볼까요? 춤 자신 있으신 분은 춤 추셔도 됩니다. Song and let me sing forever. No,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네. 잘생겼죠, 그지? 잘생겼죠. 네, 네, 마음으로 보셨군요, 저를. 예,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네, 다음 곡은요, 좀 더 이번엔 좋은 분위기 좋은 팝송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퍼헙스 러브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군요. 아니, 네, 알아요. 이참에 들으시면서 우리 공부하시길 취해 바라겠습니다. 있어야지. 취했어요. 아 정말요. 대답 네. 못해요. 네. 퍼헙스 러브 이거 원래 이렇게 예식할 때 많이 축복할 때 이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아니 혹시 누구 결혼해요? 얘기해봐. 제발 시집 좀 가. 시집 좀. 죽겠어. 저기 저분이 곧 결혼할 거예요. 어디 지금? 아니 이제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갈 거니까. 네. 네. 저기 올해 가면은 축하.
축하송을 좀 불러주세요. 네, 올해가 넘어가면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신 다음에 결혼식장에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하시. 네, 농담이고요. 네, 퍼입스 러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is time of trouble, and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mplain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s rain.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Thunder when it's rain.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y of love will be of you. Of love will be of you.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무리하다. 뭐 앵콜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기 왔으면 노래를 다 하고 가야지. 무슨 두 곡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 안 되죠, 그죠? 목소리 너무 좋죠? 우린 양 실장이 빨리 시집 가길 바래요. 정말 난 기도할 거야. 정말 좋은 사람, 저런 멋있는 사람은 빨리 시집을 가야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니, 결혼 이분은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아유, 그냥 괜찮은 남자는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아유, 아니 뭐 원장님도 임자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알겠어요. 바로 이거 찍어 놓으세요. 인증샷. 네. 저기 조혜 선생님 왔으면 앞으로 오시고. 그 선생님이 목소리가 되게 달콤하죠. 그래서 싸움할 때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렇게.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 노랗게 칠한 저희 군대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머리가 노랗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하고 깔맞춤 하려고 좀 노력 좀 해봤어요. 어쩜 제 머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거기다 반짝이 띠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나 어때? 그랬더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알았지? 그냥 내추럴하게 좀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번에 우리 은혜 선생님 만나셨었죠? 네. 지금 원장님한테 또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검사도 받고요. 지금 참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워낙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분도 곧 우리 유니폼 똑같이 입고 저 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악가가 제일 부러워요. 아픈 데가 없잖아요. 배가 성대가 아프긴 맞아. 성대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사실 이거 저도 많이 쓰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피아노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 대한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이 어깨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우리 선생님의 약간 느끼한 뱃삼의 무초를 이거 맞지? 네, 뱃삼의 맞습니다. 무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뱃삼의 무초, 뱃사 뽀뽀 나에게 뽀뽀 많이 해줘 무초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즉석에서 이걸 바꿨는데 이거 원곡을 이렇게 해서 막 키를 바꿨어요. 근데 굉장히 키가 높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밌으실 겁니다. 네, 뱃삼의 무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쳐볼게요.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después.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 en tus ojos, verte junto a mí.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estaré lejos, muy lejos de aquí.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después. Que quiero a perderte después. 네, 감사합니다. 그냥 분위기 아깝죠? 이따 또 시킬 거예요. 요즘은 TV 채널 이렇게 틀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받아 적기도 참 힘들고 그걸 기억하고 있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참 우리 천남 목자에는 이렇게 원장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떤 곳을 우리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신경을 제일 안 쓸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무릎은 무릎 관절, 척추는 척추 때문에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목하고 많이 자라목 저번에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그럴까요? 어디가? 아까 대답 제가 힌트를 드려가지고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십견하고 그다음에
50견 왜 이렇게 조금만 아유 50견이 왔나 봐. 근데 20대가 얘기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그렇죠? 50견이라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과 헷갈리게 비슷한 증후군이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래서 원장님께 우리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삐꾸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해 봤냐면요. 너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와 이런 그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대신 약간 조금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늦게 밥을 먹으면은 훨씬 맛있는 것처럼 오늘 그냥 숙성에 완숙하게 된 그런 연주를 보면서 또 막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막 이거 도전 1000곡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도전 10,000곡쯤 돼야지 이 정도 되는데 오늘 아주 너무 좋은 그리고 또 우리 파페라를 너무 멋있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그냥 아직도 그 감동 속에 있습니다. 예, 삐꾸 같은 이야기를 좀 오늘 50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삐꾸 같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일평생 원래는 이분이 그 의대를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의학보다는 음악이 낫겠다 생각해서 음악으로 가셔서 성공을 하셨죠. 저는 실패를 했고 저도 과거에 바이올린을 좀 했는데 계속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가면은요, 그렇죠?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하면 우리가 막 비싼 비용을 내요, 그렇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연주를 할 때? 지휘자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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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밀도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심벌즈가 최고입니다. 심벌즈. 어디 가서 우리 한 번. 예, 우리 심벌즈를 쳐주시는 심벌즈는 한 번에 그냥 뭐 한 100만 원 봉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거기서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이올린.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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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이렇게. 정말 그래요. 네. 저희가 그래요. 알바 간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얼마 받아? 그러면 우리는 3학장까지 다 하고 15만 원 받아. 그러면 쟤는 삑 이거 한번 불고 그냥 다 받는데 정말 그래요. 그 우리는 맨날 그래요. 콘서트 하면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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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네, 그냥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대통령 후보에 됐는데 처음에는 누가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좋아, 그냥 잘할 것 같고 또 그분 뒤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깨를 잘 써야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잘 쓰는 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부흥의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표현을 잘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 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손은 어떻게 손만 가지고 될까요? 오늘 아까 환자분이 왔었어요. 나는 손을 쓸 수가 있는데 가기가 어려워. 입에까지 가기가.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지는 거야, 이게. 예? 이게 안 들어지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깨는 무엇 때문에, 어깨가 뭐의 기능이 있을까요? 어깨는 상지를 움직이게 해주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상지를 움직이는 일들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누구일까요? 동물 중에서? 원숭이? 아닌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척추동물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개문, 강목, 가속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척추동물 중에서 제일 그걸 잘 쓰는 동물이 누구일까요? 침팬지요? 오랑우탄? 땡. 땡. 벌새예요. 벌새. 뭐라 그러지? 허밍볼드요? 허밍버드는 그 조그만 그 새가 어깨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그치? 그 조그만 새가 얼마나 조그만지 알아요? 5cm. 예? 우리가 탁구공이 얼마예요? 2.7g. 재보세요. 때 묻으면 조금 더 나가요. 안 웃어. 이 탁구공이 2.7g인데 이 허밍버드 이게 그 벌새. 이 벌새는 네. 잊어버렸어 제가 금방. 허밍볼드의 무게 1.8g이에요. 1.8g. 근데 걔가 그 꿀을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날개짓을 하는지 60회. 1초에. 1초에 60회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깨를 갖다가 제일 잘 쓴다 그러면은 우리 백진주 교수님이 아니고 허밍버드가 굉장히 잘하죠. 또 동물 중에서는 다른 동물들이 누가 잘할까요? 니모가 잘해요. 파인딩 니모. 이게 그 어항 속에 있는 작은 그 물고기들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팔을 가지고 하는데 걔네들도 이 어깨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어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넓은 사람은 다 내 가슴으로 와. 뭐 이렇게 노래나 다 내 가슴으로 와. 오늘의 키워드. 다 내 가슴으로 그래서, 와. 네, 노래나 잘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배만 나오면은 가까이게 너무 멀어지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어떤 환자분이 와서 내 어깨는 이상하게 멀다고 누가 그랬어요? BBS에서 누가 그랬대요? 어깨가 너무 이게 양쪽 어깨가 너무 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 어깨가 가까운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껴안기 상당히 어려운 동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상당히 적어. 또 치타 가까운가요? 얘네들은 이렇게 뛰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슬림해, 그렇지? 배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가 사람의 이게 앞면의 그 좌우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넓으면 멋있는 남자, 어깨가 좁으면 사랑스러운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별로 자, 아닌가요? 우리 다 어깨 좀 줄입시다. 이거 안 되겠어. 너무 똑 부러져가지고. 근데 어깨는 벌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어깨가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쇄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쇄골이 원래 없는 사람이 있어. 너무 부드러워. 어깨가 반대팔까지 가겠지? 오늘 어깨를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어깨 그러면은 어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 가늘한 뼈 이걸 가지고 뭐해? 빗장을 걸어, 그렇지? 자물쇠에 문을 걸어서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주워다가 빗장을 걸었어요. 빗장이 뭐예요? 열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지금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이 빗장뼈 뒤에 날개 쭉지뼈 이거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이걸 누가 와서 친절하게 한번 탁 때리면 부서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요렇게 얇아, 이렇게 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등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어깨 날개 이게 팔뼈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워. 그래서 등에 있는 근육이 없으면은 이게 앞으로도 돌아오고 뒤로 가.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요 끝에 붙어 있어요. 이게. 예? 나머지는 그냥 날개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허밍버드처럼 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어깨 얘기를 돌아오면은 이 어깨는 우리가 견갑대 이렇게 얘기해서 숄더 거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거들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들 그러면 여자분들이 배를 이렇게 눌러주고 몸매를 주의해서 딱 붙잡아 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엉덩이에 제 건 보지 마세요. 이게
엉덩이에 두 개의 그 거들이 있고 숄더 어깨에 두 개의 이렇게 거들이 있는데 이 날개가 잘 움직여져야지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깨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 어깨 관절 그러면은 이 넓은 뼈하고 이 동그란 머리를 달리고 있는 이 자루뼈, 그렇죠? 이걸 상완, 완이라는 건 이제 팔이라는 뜻인데 이 상완의 위쪽에 있는 건 산완, 앞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완. 이게 뭐 다 알아, 금방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완이라고 이거 전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끝에 손이 달렸어, 그렇죠?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숄더 거들, 날개 쭉지뼈가 잘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개 쭉지뼈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몰라도 그냥 회전을 해줘, 그렇지? 어깨를 회전해줘. 그래서 회전을 해주는 덮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전근개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개라는 뜻은 이게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근육이 4개가 있는데 이 근육들을 가지고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옆으로 갈 때, 뭐 돌릴 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쓸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 어깨 관절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각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큼 불안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잘 생기는 게 뭐예요? 관절이 잘 빠져요. 야구 선수들이 그냥 하다가 어깨가 빠지기도 하고 반갑다고 탕 치다가 빠지면은 병원으로 와야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자꾸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깨가 손상이 되는 그런 치료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치료는 그거는 되게 힘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절을 덮어주고 있는 그 우리 그 뭐라고 그래요? 관절와 순, 그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가니라고 그러지. 도가니. 이 도가니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 도가니를 꼬매주는 수술을 많이들 하지요. 그 도가니가 그럼 그 도가니탕이에요? 네, 네. 그 도가니예요. 무릎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도가니를 잘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깨 젊은이들은 되게 그렇게 해서 탈구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이 찢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뻑뻑해지고 이 회전근개가 이게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10원, 20원, 30원 이렇게 하면 이게 어깨에 힘이 많이 가갖고 이게 두꺼워지면서 거기가 뻣뻣해져.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힘줄이 찢어졌는데 그 병원에 무슨 소리냐고 난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어깨 힘줄이 찢어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혈액 순환이 좋지 않으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찢어질까요? 여기에 있는 이거를 견갑골. 근데 이 견갑골 위에 하나님이 지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지붕을. 그래서 어깨가 덜렁 쫙 올라가나요? 어깨가 딱 막히지,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견봉이라고 어깨 몽둥이처럼 생겼는데 이 견봉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게 지붕이에요. 이 지붕이 두꺼워지면서 여기다 부딪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부딪혀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리지 마시고 아래에서 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막 쓰다 보면은 이제 뭔가 우리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그래. 예, 우리 여기 있는 아름다우신 분들이 대개 한 50세 근처 가면 이제 몸의 변화가 와. 더 이상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호르몬을 이제 조금씩 감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드러웠던 관절들이 다소 뻣뻣해지고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도 뻣뻣해져. 이게 대개 50세 근처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어깨가 갑자기 아파지더니 뭐 밤에 잘 수가 없고 막 이래요. 제가 굉장히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조 원장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얘기하면 금방 두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저희 소장님하고 다 같이 어깨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 어깨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전근개가 문제가 돼요. 이 회전근개는 4개의 힘줄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견갑하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껴안아줄 때, 뒷짐질 때 이렇게 쓰는 힘줄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견갑하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깨 이렇게 들어줄 때
이렇게 들어줄 때 쓰는 힘줄이 이게 극상건이에요. 이 극상건이 제일 많이 찢어져.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극상건이 찢어졌군. 이렇게 하면 거의 그냥 맞아. 예?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이게 극상, 이게 극이에요. 이게 이제 뭐 가시처럼은 안 생겼지만 이걸 극이라고 하는데 이 날개 쪽지 위에 있으면 극 뭐예요? 위에 있으니까 상. 요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다라. 이게 극하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극상건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뒤쪽으로 극하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항상 찢어질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먹고 살아요. 이 어깨에 있는 이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찢어지기 전에 대개 어깨가 굳어지고 아파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50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50견이 생기면은 대개는 이 어깨가 무엇인가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쪽에 뭐 유방이나 이쪽에 어깨에 치료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친 적도 없는데 어깨가 안 돌아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달라붙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결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냥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50견 이렇게. 50견은 뭐예요? 50세에 생겼어. 그렇죠? 50세에 생길 수 있는 병은 다 50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유착이 된 거예요. 달라붙었어요. 그 막이 달라붙어서 유착성 활액막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인 단어죠. 그래서 이 극상건이라는 데가 이게 유착이 되고 그쪽에 여기가 이제 여기에 윤활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깨가 점점 달라붙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견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50견의 특징은 이 귀한 팔을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50세는 되셨지만 50견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50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착성 활액막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개가 오시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요. 또 그쪽으로 누우면 자꾸 아파서 못 일어나, 아파갖고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특히 아파요. 낮에는 좀 덜한데, 그리고 안 움직여져. 그치? 그래서 옆에서 있는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어봐서 이게 움직여지면 그거는 유착성 활액막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붙었어. 그러면 이 달라붙은 거는 그냥 안 낫죠. 그거는 그냥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서 1년 반쯤 가. 예? 그래서 50견 나면 그냥 놔두면 좋아져.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이렇게 얘기하면은 환자는 1년 반 동안 죽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네.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안 아프게 조금씩 관절 운동을 회복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런 것들이 안 아파지게 치료를 해드려요. 주사도 놔드리고 심하게 막 한 5, 6개월 이상 되면 완전히 딱 붙어요. 예? 그럼 어떻게? 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물을 집으면 비닐봉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저기 달라붙어 있던 데다가 약을 집어넣으면 이게 관절이 이렇게 찢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잘못 확 휘두르면 부러져요, 팔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문 의사들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은 무엇인가 찢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는데 움직여지지 않는 관절을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오래 놔두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 교과서에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너무나 괴로워서 병원에 치료받다 보니까 요즘엔 너도 나도 다 그냥 잘 치료한대. 막 전공이 신경외과, 뇌를 공부하신 분도 어깨 치료를 하고 또 무슨 한의원에서도 다 하고 맞아요.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다 해. 그런데 원래 전공은 정형외과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쯤 정형외과 와서 보시면은 필요 없이 고생하시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50견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럼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60대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50견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어디가 쾅 부딪혔는데 내가 팔이 아파요. 50견이라고 50견 치료를 받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제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파요.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50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주는 힘줄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팔을 앞으로는 드는데 옆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되게 아파.
왜냐하면 극상건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게 찢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건 병원에 와서 그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주사로 치료했으면 주사로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대개는 손상되면은 그걸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하듯이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해주면은 잘 써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오셔서 치료받고 자기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내시고 그러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깨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건 잘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낫게 하고 요거는 뭔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주시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깨는 확 넘어지거나 그러면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부러진 게 보이지 않아서 이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몇 번 이렇게 오셔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하시는 거죠. 어깨를 잘 치료받으시면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를 칠래도 그냥 돼요. 이게 아까 박수 많이 쳐드렸죠, 그렇죠? 그게 우리 어깨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고 틈이 날 때마다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깨가 많이 아플 때는 이렇게 펴서 돌리는 운동들은 별로 안 하면 좋겠고 구부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특히나 어깨가 많이 아픈데 나는 이거 하면 좋다고 가갖고는 아령 운동 막 이렇게 하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 어깨가 안 아플려면 어떻게 해요? 맨날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고 어깨를 막 돌리는 운동 앞으로 100번 뒤로 100번 이런 운동들을 자꾸 하시면은 그러면 이 날개 쭉지 있는데 안 아파지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요. 또 때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어깨가 아픈 다른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견갑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 견갑대의 앞쪽은 여기에 흉골이라는 데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개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 덜렁덜렁하는 뒤쪽에 있는 이쪽에는 근육들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으쓱 잘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그 근육들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픈 게 꼭 오십견처럼 이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는 옆에 분들을 이 팔꿈치를 막 문질러 주셔도 좋고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많이 좋아지시죠. 그렇죠? 때로는 거기가 아픈 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어깨가 아픈 게 그냥 어깨 아픈 게 아니라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죠? 아니에요. 네, 음악을 듣고 싶어서. 네네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저는 사실 이쪽 어깨하고 달라요. 이쪽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고 여기는 100원 이제 10원으로 안 할게요. 좀 올려야 되겠어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100원 하다 보니까 근육도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손에 힘이 이 다른 거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라 그러면 사실 그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 막 그릇 깨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병은 너무 잘 따요. 막 물병 막 이런 거 막 마요네즈 막 이런 거 막 따요. 근데 가끔가다 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뚝뚝 소리가 나는 거는 제일 많이 나는 데가 견봉이라는 데하고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요. 20대, 10대 아이들 틱틱 소리 많이 나는 그런 거는 되게 이 날개 쭉지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가슴 흉곽은 곽이죠, 곽, 그렇죠? 외곽, 이 곽하고 흉곽하고 이 날개 쭉지뼈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충돌이 돼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라, 들어봐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소리가 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소염제나 이런 걸 좀 쓰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열이 날 때는 좀 시원한 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 병원에 오시면은 대부분 그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딱 펼치면서 여기 보세요. 이거랑 똑같죠? 이건 그냥 지켜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왜 이제 어깨
그 여자들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네, 한꺼번에 사실 들기가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데 뒤가 이제 근육이 목 뒤로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줄기가 많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 뭐 이렇게 막 뭐 김장 특히 김장 증후군 너무 근데 저는 김장을 담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언니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날개 쭉지로부터 목에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승모근, 견갑각근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 근육들이 이게 많이 뭉치게 되고 그 옆으로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날개 쭉지를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 아파요. 예.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 그 핸드폰을 보고 뭐 하고 이렇게 점점 목이 이렇게 나와갖고 ET처럼 이렇게 다니면 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질까요? 단단해지고 거기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깍지를 끼시고 깍지 껴보세요. 네,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제끼시고 그렇죠? 그래서 졸립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은 앞으로 밀고 머리는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꾸 하세요. 그냥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렇죠? 날개 쭉지를 벌려주세요. 마구 벌려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한 50번씩 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갖다 앞으로 100번, 뒤로 100번 이런 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파 여기. 이게 견갑 삼각이라고 해요. 그게 딱 여기예요. 여기. 거기를 자꾸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깨를 풀어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한번 좀 풀어줘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지금 옆에 분들 옆에 안 계신가요? 우리 그렇죠. 해주세요 빨리 예, 조 원장님. 이거는요 옆에 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근육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 풀어주면은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네. 네. 아유. 계속 질문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오늘 어깨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세요? 이 지금 주물르는 이 체조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지연 선생님 잠깐 와주세요. 우리가 내친 김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생각해봤어요. 우리 산남목자병원에 전화를 하면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게 딱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전화만 딱 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것만 딱 나와도 여긴 그 병원이구나.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근데 오늘 저 유치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정말 내가 궁금한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진 선생님이 이제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노래를 이렇게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은 선생님이 춘향가에 나오는 쑥대머리라는 걸 불러주겠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춘향이 아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래서 춘향이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춘향이가 그 숙청을 거부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왜 감옥에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숙청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또 애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아까 그 상황을 딱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저도 사실 모르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삐꼬 같은 질문이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요. 종합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얼굴만 보고 나오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아요. 질문할 거는 100가지가 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퇴근길 콘서트를 하면서 의학적인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깨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우신 거죠.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단순한 게 좋다. 그래서
여기 딱 전화를 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게 나와서 그리고 노래 한번 합시다. 아니 원장님 나오셔야 돼요. 아 우리 또 원장님 춤의 대가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머리 어깨 무릎 발목 너무 잘해. 머리 어깨 무릎 발목 머리 어깨 발무릎 머리 어깨 아니 원장님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어쩜 뭐 리듬을 타잖아요 지금. 막 나 경쟁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원장님은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어디를 내놔도 참, 예, 정말 이렇게 춤 잘 추고 잘 이렇게 섞이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많이 모시고 다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희 팀에 좀 스카웃을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청진기 들고 있다 청진기 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 그 너무 필요할 것 같아. 막 그러고 이제 뭐 관절 뭐 어깨춤 그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 진짜 전화 딱 들면 나오는 거 노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괜찮겠죠? 네. 그 이제 어깨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놓치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아니면 진짜 머리 어깨 무릎발 이걸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국민 건강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요즘 5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막 지나갔죠. 벌써 오늘 5월 11일인데 뭐가 그냥 막 다 이렇게 막 저질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는 갑자기 그러면서 5월 8일도 그냥 가버리고 5월 5일도 이렇게 그냥 막 가고 스승의 날도 막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스승의 날의 그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한테 사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오늘 여기 틀림없이 따라오려고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과자를 한 5만 원어치 사가지고 갔어요. 너네들은 가서 먹기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자기들 다 먹기로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김영란 법 때문에 정말 사탕 하나도 못 준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카스가 요만한 사이즈에서 좀 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가져가서 선생님 하나만 좀 드려봐라. 그랬더니 아침에 버스 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거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남겨갖고 오든지 네가 먹고 오든지 해. 너무 각박해진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진짜로. 그렇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 하면 정말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무슨 날이 아니더라도 5월 달에는 그런 캠페인을 조금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유쾌했었어요. 애들이 제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따라와요. 한 3살 뭐 돌진하네 뭐 이렇게 쫙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와 바이올린 바이올린도 아니야 아줌마 왔다 이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알아? 디즈니 노래 이렇게 해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뽀로로는 너무 좋아해요. 뽀로로 5번 해주고 왔잖아요. 난 그런 앵콜은 또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어떤 애가 흥이 나니까 경진선이 노래할 때랑 제가 연주할 때랑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 애들은요 그 음을 알아듣고 자기가 말은 못하는데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치마 속으로 막 들어오고 근데 제가 유치원을 갈 때마다 긴 치마를 입고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책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주민번호에 앞에 6자 들어가거나
뭐 O로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은 책상이 별로 없었어요. 맞죠? 예, 저도 별로 책상이 없었어요. 거기 막 뭘 싸놔가지고 막 옷도 갖다 놓고 뭐. 근데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누워서 숙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치마가 쓱 지나가면 아 우리 할머니 여기 있지. 엄마 치마가 싹 지나가면 아 엄마 있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애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냥 엄마들이 다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치마를 입고 가서 한 번씩 지나가주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치마 벗겨질 뻔했어요. 이게 따로 분리된 걸 입어가지고 확 잡아당겨서 그래서 이제 원피스를 꼭 이렇게 입고 가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정말 이렇게 같이 그냥 옷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끔은 왜 저희 많이 하는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에는 스카프 놀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아, 스카프를 빨랫줄 같은 데다가 걸고요. 스카프 같은 거 아니면 이불 호청 같은 거 걸고 얼굴을 대면서 막 만지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다 빨래줄을 걸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민낯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게 한 다음에 막 얼굴 만지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너 혼자 해. 근데 일단 부들부들한 거 그런 천 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친구들이나 이렇게 우리도 항상 앉아서 음악 얘기만 하진 않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정치 얘기할까요?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떤 얘기할 것 같아요? 먹는 얘기.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디가 맛있대. 꼭 가야 돼. 막 가서 찍고 와야 돼. 막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졌어. 그거를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을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뭘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왜 이제 저도 주민번호가 앞에 6자가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유방암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가 테스트랑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어로 설명이 나온 그 유튜브를 좀 보려고 이렇게 클릭을 했다가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해주는 3D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지? 거기다 영어로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게 팡 터지면서 완전 지옥불 같은 거에다가 악마 같은 게 확 튀어나오면서 그게 게임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이걸 본단 말이지. 너무 놀랐어요. 정말 충격이었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애들이 몸이 아파서 그런 것보다 여기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유튜브 볼 때 이렇게 락도 물론 걸어놓지만 그게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기가 없다, 애들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는 정말 집중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일본 정책을 싫어해요. 일본 정책 중에 발표된 게 아베 총리가 된 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 사람들도 사람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책은요, 우리나라 사람을 매해 5만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밭도 주고 학교 보내주고 애들 의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본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우리 전쟁 나가지고 막 끌고 가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 다 준비됐으니까 너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일본으로 땅 준다고 이민 간다 그러면 좀 적극 말려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거 너무 심각하다고 봐요. 선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살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힘들어서. 저기 가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 반대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 떠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들을 많이 놓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 떠들고 이거 할게요. 그 동요를 모르더라고요. 요즘 동요 안 부르시죠? 동요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푸른 하늘 나수 또 동구박 가수원길 또 이분들은 앞에 6자나 5자가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네. 7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얘기해 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거 알아요? 제가 설거지 하다가 테레비를 틀어놓고 막 하다가 너무 웃은 사건이 있었어요. 웃다가 왜 우프다라는 얘기 있죠? 아파트 광고예요. 아파트가 착 나오더니 애들이 막 뛰어가요.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뭐뭐 아파트.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야 저거 개그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아파트에서 태어났지. 나는 주택에 살았었는데 땅이라는 걸 아는데 얘네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초가집 이런 거 애들이 모르죠. 저도 사실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동요를 불러달라고 할 때 바람이 머물고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그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노래는 안 하기로 했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동요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로만 집합을 일단 시켰어요. 그런데 보통 자장가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또 바이올린으로 하다 보면 슬퍼진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해볼 테니까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 잘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 노래자랑. 전국 그러면 선한 목자 노래자랑. 아니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왜 그 뭐 무슨 컵 해갖고 왜 무슨 컵에 뭐 하잖아요. 아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퇴근길 컵, 배 이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퇴근을 2배로 시켜드립니다.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퇴근 2배 하면 출근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네. 혹시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그렇죠. 저 이따가 방에 가서 해드릴게요. 방에. 또 어떤 거? 아니 진짜 없어요? 영화 OST 중에서 해리포터요? 지금 필립 있니? 없지? 저기 타이타닉부터 그럼 해리포터 갔다가 캐리비언까지 가볼까요? 될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나를 쳐다봐줬어요.
영화랑 같이 보고 싶으시죠? 다음 달에 가져올게요. 그럼. 그 저기 영화 하면 이런 그 저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디카프리오 봤어요? 봤어요. 잘생겼어요. 또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잔이대 봤어요? 막 물어봐요. 봤어요. 금리빨 죽여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위해서 여기 금리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이렇게 진짜 치과 가서 이게 그냥 가짜로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봤던 영화 배우 중에는 알파치노가 제일 멋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막 주름이 막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도 막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왜냐면 제가 옛날 영화를 다시 그 필름 영화를 디지털화하면서 음악이 다시 들어가야 돼가지고 옛날 영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 저희가 녹음하고 있을 때 진짜 막 케이크랑 막 사갖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웬 저렇게 작은 노인, 이렇게 등이 굽은 노인이 들어오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알파치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정말 가가지고 해봤어요. 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한 27층 정도 높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 물귀신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배에 80일간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진짜 배에만 있으니까 물만 보니까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다 해가 뜰 때 다 나와서 햇빛 받으라고 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육지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배 타고 이제 나가거든요. 잠깐 뭐 사러. 그러면 이제 나 좀 보내줘. 막 이러고 막 쫓아나가고 막. 그래서 멕시코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건 다음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그죠? 제가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뭐죠? 그 판타스틱 듀오 그거 보시죠?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저는 요번에 김범수하고 김범수가 그 하루 노래를 어떤 여자분하고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막 불 끄고 무드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근데 그 노래 이렇게 노래 가사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내 사상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조라는 노래보다 단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돌아보게 되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연주할 때 뭐 이렇게 울고 싶거나 그럼 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눈 청소는 하셔야 돼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감정 왜 일부러 우는 치료를 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와서 원장님한테 어깨에 대해서 배우죠. 저랑 놀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싶죠? 오늘 새벽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점점 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봤는데 저희 남편이가 하나님한테 같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먼저 갔어요. 가셨는데 편지 한 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책이 되게 많아요. 집에 한 2,000권 정도가 있어요. 나중엔 정말 도서실을 차리고 싶어요. 그런데 책 사이사이에 우리 남편이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포스트잇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책을 찾으면 거기에서 툭 또 뭐가 나오고 또 툭 뭐가 나오고 근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써놓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돈이나 넣어놓지? 막 이러면서 이거 봤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아니 혹시 요즘 열받은 일 있어? 이렇게 써놨어요. 뒤로 딱 돌리니까 또 뭐가 써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할 말이 참 많았지만 내가 다 못하고 가는 이유는 그냥 당신이 다 알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쪽 전화 보고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하루 종일 벽 잡고 울다가 설거지 하다 울다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면역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 아저씨가 여기 10,000원짜리 하나만 좀 넣어놨지 그냥 이제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오늘 이 편지라는 노래랑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게 너무 이거 사실 가족들 중에는 먼저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쵸?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또 갔어요. 근데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않기로 한 것이 뭐냐면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나 동생은 하나님하고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간 거고 저는 조금 여기서 나머지 일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기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이거를 좀 더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여러분을 울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딱 들으면 좋아요. 그렇죠? 뭐 떠나간 연인을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지각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로 제가 마무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곡을 가져왔어요. 어머니한테도 멋있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그 지킬 앤 하이드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게 이제 뮤지컬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그 노래가 어느 대목에 나오냐면요. 그 지킬 박사가 이제 연구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선과 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할 사람을 계속 찾아다녔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걸 마시고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는 게 뭐냐. 오 하나님 이것조차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기도 같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킬과 하이드 박사 이 한 사람을 사랑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엠마예요. Once Upon a Dream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아주 유명해요. 거기서 저는 지킬 박사보다는 사실 그 여자분한테 더 포커스를 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킬이건 하이든건 간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정말 살아보자 이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오늘 퇴근길 정말 퇴근을 시켜드리겠어요. 마지막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퇴근길 고서들을 계속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게 자기 자신한테 여유가 없다는 거.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그냥 그래 이러고 사실 또 못 오고 왜 못 왔어요 물어보면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진짜 좋은 거 놓친다 메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쉬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많이 재밌으셨죠? 다음 달에는 여기 최훈자 콰이어가 오실 거예요. 병원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선생님이 지휘를 해주세요. 저도 그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뭐 다음 달까지 입원하셔도 돼요. 다음 달까지 계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다 환자복 입고 있는 거야. 그것도 괜찮겠다. 좋아요. 우리 전부 다 그분들만 양복 입고 오는 거죠.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